오징어 게임 시즌 3는 정말 어두워졌어. 좋은 캐릭터들은 나빠졌고 나쁜 캐릭터들은 더 악해졌으며 이미 악한 캐릭터들은 더욱더 악해졌어.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모든 캐릭터들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에 대해 살펴볼 거야. 먼저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나쁘다고 할 만한 행동이 없는 캐릭터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결점들이지. 기본적으로 무죄라고 볼 수 있는 3명의 캐릭터부터 시작할게. 김용미, 김준혜, 그리고 박경식이야. 이 3사람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뿐이었어. 그리고 사실 이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절박해서 끔찍한 상황에 처한 거야. 이 3사람은 모두 고귀한 이유로 게임에 참가했고 불필요한 폭력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 준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돈을 벌고 싶었지. 경식은 딸의 백혈병 치료비를 위해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용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게임을 계속하는 것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분명해. 심지어 다른 참가자들에게 X에 투표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지. 이런 점에서 이 3사람은 항상 게임 종료에 투표했어. 즉, 그들이 아무리 절박해도 이 게임이 너무 비정상적이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은 시즌 1의 전설적인 인물 알리 압둘이야. 그의 가장 나쁜 행동은 상사를 간접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었지. 시즌 1에서 참가자들이 오징어 게임을 떠나 있을 때 알리의 사장도 그의 친절함을 이용한 사람 중 하나임을 알게 됐지. 이 불쌍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사업가는 컴퓨터로 솔리테어 게임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시간이 없었지. 하지만 알리는 책상 위에 놓인 현금이 가득 든 봉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그의 상사의 손이 위험한 금속기기에 끼어 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알리의 상사는 손이 한쪽만 남았어. 그런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건 정말 비정하지. 이제 그는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해. 하지만 알리가 가족을 부양하려는 불법 체류 노동자로서 정당한 돈을 원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선택이 더 이해돼. 그 사람이 도움을 기다렸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야. 게다가 알리는 상사 때문에 손가락 몇 개를 잃었으니 이건 업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이유가 있는 심각한 실수를 한 캐릭터들로 넘어가 보자. 이런 행동들도 이해 가능한 잘못이야. 우리 모두가 사랑했고 이제는 떠나버린 사미가 다음이야. 그녀의 가장 나쁜 행동은 타노스와 남규를 조종한 것이었지. 사미도 인정했듯이 그녀가 타노스와 남규와 동맹을 맺은 이유는 그들이 너무 멍청해서 쉽게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이건 꼭 언급해야 해. 사미에게 조종하는 성향이 있지만 실제로 조종하려 한 적은 없어. 상황에 따라 할 의향만 있었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마약 중독 사운드 클라우드 래퍼와 팀을 이룬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 하지만 사미도 그곳에 다른 사람들처럼 가장 강한 이들에게 붙어 있었을 뿐이야. 사미는 늘 자상하고 충직했어. 밍글 챌린지에서 민수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하려고 죽을 위험도 감수했지. 정말 마음씨 따뜻한 행동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이 반드시 제대로 된 감사와 헌신으로 보답받을 거라고 확신해. 다음은 모두가 좋아하는 언더커버 형사 준호야. 그의 가장 나쁜 행동은 프론트맨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였지. 오징어 게임 시즌 1 마지막 몇 화에서 밝혀진 모든 사실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건 준호가 추적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잠입했던 그 형제가 사실 그 형제가 계속 오징어 게임을 운영했던 거야. 준호에게는 최악의 결말이지. 게다가 그는 가슴의 정통으로 총을 맞고 바다로 떨어졌어. 구조되어 결국 깨어난 준호는 기훈과 몇몇 동료들과 협력해 그 섬을 추적해. 게임이 열리고 있는 그 섬을 찾아내지만 그는 프론트맨의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하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 남자는 형제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 직접 준호에게 총을 쏜 건 주저하지 않았지만 프론트맨 정체를 알았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는 꽤 중요한 정보를 숨긴 죄가 있어. 특히 결국에는 그냥 뭐야 형? 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래, 나만 그 결말에 실망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다음은 지영인데 그녀의 최악의 행동은 아버지를 죽인 거야. 맞아. 첫 번째 살인이 이미 나왔어. 누구에게 묻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걱정 마. 지영에게는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충분했어.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찌르는 걸 직접 봤고 그는 용서를 빌며 기도했지. 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이 남자는 아내를 학대하고 자기 딸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암시된 목사였어. 누구도 지영, 즉 그의 10대 딸이
위선적인 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죽여 어머니에 복수한 걸 비난할 수 없을 거야. 이건 무자비한 살인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가 한계에 다다른 사건이었어. 솔직히 한민여가 우리 목록에서 이렇게 낮은 게 꽤 놀라워. 그녀가 한 최악의 일은 득수를 죽인 거였어. 난 민효가 시즌 내내 더 수상해 보였지만 그건 그녀의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전반적으로 민효는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캐릭터를 다시 생각해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누구를 적극적으로 해치려고 한 적은 없었어. 즉, 득수는 대량 살인을 저지르는 갱단원이자 범죄자, 테러리스트로서 충성심이나 연민, 기본적인 인간적인 품위조차 전혀 보여주지 않았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할 때를 빼고는 말이야. 그가 미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고 함께 끝까지 가자고 약속해놓고 그녀를 버리자 미녀는 배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지. 유리다리 도전에서 그녀는 덕수의 비겁함을 폭로하며 자신과 함께 그를 다리 아래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지. 그가 자비를 구걸했지만 덕수 자신도 완전한 쓰레기이자 대량 살인범이었고 그가 더 오래 머물렀다면 5명이 더 죽었을 테니 말이야. 이건 일종의 영웅적인 순간이야. 한민여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지. 심지어 죽은 뒤에도 다음은 주인공 성기훈이야. 그의 최악의 행동은 딸을 안 본 거였지. 이게 최악이라는 게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져. 물론 기훈은 시리즈 내내 여러 잘못을 저질렀지. 시즌1 구슬치기에서 일남을 속이려 했던 일이나 시즌3 초반 대호를 죽이려 했던 것도 그렇지. 기훈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꽤 냉혹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극심한 압박 속에서 저질러진 거였어. 반면에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어떻게 봐도 정말 비극적이야. 맞아. 그는 죽은 뒤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겼지만 그가 떠난 빈자리가 어린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깨닫게 되지. 적어도 한 번쯤은 미국에 가서 딸을 만나볼 수도 있었잖아. 정말 이런 점들이 기훈의 이타적이고 영웅적인 면을 완전히 깎지는 않지만 그를 완전히 선하게 평가하기엔 분명 걸림돌이 돼. 다음은 현주와 정배가 함께 등장해. 이들이 저지른 가장 나쁜 행동은 단 한 번씩만 했던 일이야. 바로 게임을 계속하자고 투표한 거지. 정배와 현주는 둘 다 진심으로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각각 게임을 계속하자고 투표했어. 여러 명이 게임 계속에 반대했지만 게임 진행을 대놓고 반대하는 여러 사람과 같은 팀이었는데도 말이야. 현주 입장에서 이건 용미와 막 싹트기 시작한 우정을 배신하는 행위였어. 현주는 용미의 생각도 잘 알고 있었지. 더 이상 게임이 두려웠고 정배에게 이 행동은 친구의 게임을 끝내려는 계획을 망치는 일이었어. 하지만 이런 실수, 특히 그렇게 극심한 압박 속에서 나온 실수는 우리가 그들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어. 둘 다 사과하고 팀원들과 화해했으며 앞으로 X에 투표하기로 했고 기훈의 반란도 도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충분히 만회했다고 생각해. 그건 현주에게 더 해당돼. 현주는 탈출 기회를 버리고 돌아갔으니까. 준혜와 경지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은 경지아야. 경지아의 최악의 행동은 용식을 찔렀던 거지. 이 다정하고도 강단이 있는 할머니는 시즌2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였어. 그래서 숨바꼭질 에피소드가 우릴 그토록 슬프게 했던 거지. 보통 자기 아들을 죽이면 이런 리스트에서 거의 최하위에 오르게 되지. 여기서 아무것도 암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경지아는 2가지 이유로 참작의 여지가 있어. 첫째, 그녀가 용식을 직접 죽인 건 아니야. 게임에 참가한 것도 모두 아들 때문이었어. 절박한 순간 어머니는 아들이 갓 출산한 젊은 여성을 해치려 하자 그를 막으려 아들을 찔렀어.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용식이 숨은 사람 중 한 명을 죽여야 하는 시간 제한의 끝이었어. 우리가 그녀에게 관용을 베푸는 두 번째 이유는 세븐이 막 하려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그 남자는 갓난아기 앞에서 여성을 살해하려 했어. 아들을 찌른 게 이해될 만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때일지도 몰라. 그녀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만 봐도 그녀가 그를 해치고 싶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이제 공노율은 시즌2부터 변함없이 최악의 행동을 했어. 오징어 게임에 고용되어 병사로 일했지. 그녀가 들은 전부는 자신이 사람들을 고통해서 해방시켜줄 거라는 말뿐이었어. 이들이 말기 환자가 아니라 빈곤과 극심한 빚에 시달리는 절박한 피해자들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교묘하게 빠져 있었지.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캐릭터 성장 과정은 시즌3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야. 왜냐하면 팬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그녀가 경식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이론이 처음부터 사실로 밝혀지거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게 사실로 확인돼. 율은 가장 순수한 참가자 중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어. 그래야 딸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몇 명을 속이거나 협박해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려 했지. 그녀의 행동은 일관되게 회색 지대에 있어. 예를 들어 246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일꾼 중 한 명을 총으로 위협했다가 결국 그를 죽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 행동의 의도는 매우 고귀하고 이타적이야.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어. 그녀는 다음에 나올 몇몇 캐릭터들처럼 도덕적으로 낮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인격을 의심받을 만큼 나쁜 짓을 했지만 완전히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었어. 이것이 끔찍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야. 시즌 1 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새벽에 대해 말해보자. 그녀의 최악의 행동은 덕수 밑에서 일한 것이었다. 사실 새벽이와 덕수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어쨌든 그녀는 잔인한 갱스터인 덕수의 부하 중 한 명으로 일했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말은 곧 그녀도 꽤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의미하지. 그건 덕수도 상관없었지. 그녀는 필요하면 소매치기나 위협도 주저하지 않아. 시즌 1에서 브로커에게 했던 것처럼 새벽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처럼 그녀가 원하는 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평화로운 삶이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북한에서 자란 그녀는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가득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 그것과 비교하면 갱단 생활은 오히려 한 단계 나아진 것처럼 보였을 거야. 특히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가족을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으는 일이었으니까. 정말 고귀한 일이야. 첫 시즌 내내 그녀가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이타적이고 자비로워지는 걸 인정해야 해. 하지만 그녀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양을 생각하면 순위를 조금 낮게 매길 수밖에 없어. 덕수 같은 남자와 함께 일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심각하게 해명해야 할 게 많지. 다음은 민수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어. 시즌 3에서 훨씬 더 무자비해지긴 했지만 그의 최악의 행동은 여전히 3위를 지키지 못한 거야. 알겠어. 배신이라는 말이 강하긴 해도 게임 내내 민수가 유일한 친구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가장 잘 설명해. 우린 이미 3위가 얼마나 천사 같은지 말했어. 특히 그녀만이 민수를 친구이자 팀원으로 받아준 점이 더 그렇지. 하지만 3위가 직접 민수를 스카우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그녀의 친절함을 계속해서 이용했어. 그리고 3위 팬클럽이라면 분명 기억하겠지만 민수는 그를 괴롭히던 녀석들 중 한 명에게 3위가 살해당할 때 쥐처럼 숨어 있었지. 이건 정말 끔찍한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를 구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해줘야 해. 특히 시즌 3에서 그는 완전히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껍데기가 되어버려. 3위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다가 민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게 돼. 결국 그 용기로 인해 줄넘기 도전에서 남규를 속여 스스로를 망치게 만드는 데 성공하지. 아마 3위도 내세에서는 그와 다시 친구가 될 기회를 줄지도 몰라. 왜냐하면 적어도 민수는 진심으로 뉘우쳤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시즌 1에 나온 의사병기의 가장 큰 죄는 장기 적출을 도운 거야. 솔직히 이해는 해. 물론 장기 적출 자체를 이해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정말 역겨워. 하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능력을 써야 한다는 점은 이해해. 하지만 가끔은 그게 너무 과해. 예를 들어 희생자들에게 부검 수술을 도와 게임 뒤에 쓰레기 같은 놈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참가자들 중 일부는 아직 죽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어. 즉 병기, 비용기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해된 희생자들의 고통을 일부러 더 연장하려 했다는 거지. 그가 처한 엉망진창 상황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를 그냥 슈퍼빌런으로 치부했을 거야. 우석, 우실크과 김선생, 미스터 킴, 이 다음 듀얼 엔트리인데 이들의 최악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직업, 즉 깡패와 사채업자로 일한 거야. 우선 김선생, 미스터 킴, 이 시즌 1 1화에서 기훈을 협박했던 바로 그 사채업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놓친 사람 있나? 그래, 기훈이 빚을 갚은 후에 그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더라. 우석, 우실크, 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려는 그의 의지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해도 이 둘이 모범 시민이 되는 건 절대 아니지. 이들은 여전히 돈을 사람 목숨보다 우선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갱스터들이야. 제대로만 돈을 받으면 어떤 범죄든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이들은 속으로는 선한 사람들처럼 보여. 우석, 우시오카, 이 준호에게 박대위 캡틴 파크의 진짜 본성을 경고해준 사람이기도 하니까. 결국 그 둘이 친구가 된 것만 봐도 우석의 본성을 알 수 있어. 우리는 우석과 그의 보스를 순위에서 더 떨어뜨리지 않기로 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야. 지난번에 대회에 너무 가혹했다는 의견이 많았어. 탄약을 팀에 못 가져온 걸 최악의 행동으로 봤으니까. 시즌 3까지 보고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알겠어.
우리도 이해해. 공황 발작은 정말 지옥같지. 그리고 대호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공황 발작을 겪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호가 해병대 출신을 가장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거야. 심지어 가짜 문신까지 했잖아. 그건 대호가 군 경력을 사칭하는 게 흔한 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기로 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100%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체면만 챙기다 여러 팀원의 목숨을 잃게 했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더 낮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원인이 무엇이든 VTSD는 심각해. 대호가 해병대를 사칭하고 너무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리고 나중에 모든 책임을 기훈에게 돌린 건 더 나빴지. 하지만 대호는 해결 못한 문제가 있었고 동료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탈출하도록 도우려는 의지도 있었어. 이 친구의 배경을 더 많이 알지 못한 게 아쉬워. 분명히 잠재력이 많았던 인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선 우리는 그를 조금 부족한 위치에 둘 수밖에 없어.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캐릭터들. 이제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캐릭터들의 범주에 도달했어. 이런 잘못들은 거의 확실하게 나쁨이나 악당 범주에 들어가게 만들지. 우리 방식과 오징어 게임엔 그런 설명이 잘 맞는 사람이 많아. 시즌 2에서 거의 모두가 싫어하는 신입 선녀가 등장해. 그녀는 팀을 버린 행동이 가장 최악이었어. 44번은 시즌 2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어. 시즌 이후에 90% 캐릭터들처럼 말이지. 그래도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끌어모으면서 확실한 인상을 남겼어. 후반부 오징어 게임의 절박한 환경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어디서든 희망을 찾으려고 했고 안타깝게도 이 희망은 선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이 사람들은 바다의 현명한 무당인 선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였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함께 가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어. 그녀의 직감이든 무엇이든 함정으로 이끌리자 선녀는 바로 도망쳤고 뒤따르던 이들은 남아 도살당했어. 이게 그녀의 최악의 행동은 아니지만 참가자들을 조롱하는 성향이 있어. 특히 기훈을 심하게 놀렸고 기훈은 그녀를 목 졸라 죽일 뻔했지. 민수는 환각과 약물로 분노해 그녀를 살해했어. 적어도 절반은 맞았다고 해도 이 여자는 그 무당 같은 입을 다물기만 했어도 자신과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거야. 또 다른 논란이 된 시즌 2 참가자는 타노스야. 그의 최악의 행동은 처음 행동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여러 참가자들을 죽인 거지. 타노스가 진짜 악당임을 확신하게 된 건 첫 번째 게임의 이 순간 때문이야. 참가자들 뒤에 숨어 일렬로 움직이면 생존 확률이 높다는 조언이 있던 때였지. 타노스는 앞에 있던 여러 사람을 밀어버리는 이성적인 선택을 했고 게다가 그들에게 장난이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 타노스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어. 이 정도의 관계는 거의 감탄스러울 정도야. 하지만 타노스가 분명히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를 더 낮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야. 더 많은 냉혈한 살인을 저질렀고 맨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사람들보다는 말이지. 이제 시즌 1로의 빌런 상우를 살펴보자. 그는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우리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강세벽을 살해한 것이다. 알리와 유리다리 게임에서 유리타일을 구분한 남자에게 상우가 한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변호는 가능했어. 구슬치기 게임에선 상우나 알리 중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유리다리 게임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었지. 유리맨이 서두르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다리를 끝까지 못 건넜을 거야. 하지만 그때 상우의 전 팀원이자 어린 여성인 새벽이 있었지. 그녀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어. 게임 마지막에 전혀 필요 없었던 유리 폭발 때문에 새벽이는 이미 심하게 다치고 많은 피를 흘렸어. 하지만 진정한 타락과 비겁함의 순간에 상우는 기훈이 그녀를 도우러 간 틈을 타 새벽이를 죽였어. 단지 게임을 더 쉽게 풀어가려던 것뿐이었어. 알리 때와는 달리 상우가 살아남을 방법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 유리 장인과 함께 살아남았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어. 하지만 새벽이와는 경쟁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는 이미 죽어가는 이 소녀에게 싸울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를 주긴 하지만 이 행동은 그를 우리 눈에 명백한 악당으로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일이었어. 마지막 시즌에서 가장 극적으로 악랄함이 가장 극적으로 커진 인물 중 하나는 영식이었어. 그의 최악의 행동은 단순히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서 이미 충분히 끔찍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엄마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렀어. 물론 우리도 이해해. 영식이는 자신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 너무 무서웠거든. 하지만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 해. 우리는 영식이가 누군가를 해칠 만큼 독하지 않고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그의 도덕성의 장점이었지. 시간이 얼마 안 남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어. 그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싸울 용기가 없었던 거야. 주네이가 출산 직후에도 그녀를 죽이려 한 걸 보면 알 수 있어. 우리는 시즌 2 내내 정식에게 여유를 줬지만 이번엔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사과했지만 그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았을 뿐이야. 솔직히 이 출연진의 다른 인물들은 너무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러 앞서 언급한 인물들과 같은 범주에 넣기도 힘들어. 이것들은 말로 못할 만큼 사악하며 최악에게만 해당되는 행동이야. 지난번보다 순위는 낮지만 덕수는 원래 모습대로 행동해 결국 마지막 범주에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심할 수 있지만 사실이잖아.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갱스터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비웃는 모습도 보여줬어. 심지어 69번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목을 매달았을 때도 비웃었지. 덕수는 기분 따라 누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더 무서운 건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야. 우리가 덕수를 마지막 범주에 넣은 이유는 그가 약물 중독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야. 그리고 악명 높은 조직 범죄의 두목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악행을 훨씬 더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도 그는 타노스의 오른팔인 남규만큼 사악하지는 않아. 남규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셈이 살인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사디스트적인 연쇄 살인 행각까지 벌였으니까. 타노스가 보통 사람들을 조종할 때 교묘한 조작과 카리스마를 섞어서 사용했다면 남규는 훨씬 더 노골적인 불량배였어. 그는 후보 중에서도 가장 뻔뻔하게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 중 하나였지만 그런 남규조차 세미를 칼로 찔러 죽인 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악행이었어. 시즌 2에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즌 3에서 남규가 명기에게 계속 더 많은 사람을 죽이자고 부추길 때 숨바꼭질 챌린지에서 남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쾌감을 느낀다는 걸 알게 돼. 그는 타노스처럼 마약 중독자일 수 있지만 약을 하지 않아도 살인 성향은 남아있었어. 더 놀라운 건 그가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야. 솔직히 이 남자가 우리 기준에서 더 높지 않은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다음은 이노야. 그의 최악의 행동은 아기를 오징어 게임에 참가시키는데 동의한 거였어. 시즌 3는 이노가 처음부터 타고난 괴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어. 오해하지 말고 그는 여전히 괴물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그는 일람의 호의를 얻은 뒤 게임에서 부당한 이점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도덕성을 잃어버린 남자였어. 결국 VIP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게임에 참가시키는 끔찍한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는 고객 만족을 위해 아기가 죽는 것도 괜찮다고 여겼지. 그러니까 물론 결국 그는 신생아가 돈을 갖도록 허락하고 상금 전부와 함께 유능한 형사인 동생에게 그녀를 맡긴다. 그건 프론트맨에게 인간성이 남았음을 보여주지만 무고한 아기를 위험에 빠뜨린 건 정당화할 수 없어. 다음은 그의 부하 박 대장이야. 우리는 그의 죄를 사람을 죽이고 아마도 프론트맨을 도운 것에서 사람을 죽이고 확실히 프론트맨을 도운 것으로 한 단계 올렸다. 우리가 이 배신자 어부가 프론트맨과 한패인 걸 의심한 건 뻔했어. 하지만 그를 높은 순위에 올린 진짜 이유는 그가 얼마나 큰 신뢰를 얻었는지야. 박은 게임이 열린 섬을 형사 준호가 못 찾게 막는 임무를 맡을 만큼 신뢰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하들도 망설임 없이 죽였어. 하지만 그는 게임에서 병사였던 것으로도 드러났어. 즉 이노의 명령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노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중 한 명이 된 거지. 이 모든 행동에 후회는 없었어. 그래서 박 대장은 이 시리즈 가장 비열한 인물 중 하나로 남았지. 이제 악랄한 상위 5명에 도달했어. 솔직히 말할게,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너무 혐오스러워 순위를 정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양봉남을 5위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가 저지른 최악의 짓은 수많은 취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였지. 양봉남은 시즌 2 초반에 마침내 드러났어. 그리고 정말 이 남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 또라이였어. 그는 한때 오징어 게임에서 분홍색 후드를 쓰고 참가자 처형을 담당하는 스태프로 일했어. 이 모든 일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 절정에 달했어. 아버지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 오히려 그건 양봉남을 더 부추겼어. 아버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준비되게 만들었어.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약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죽일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말이야. 양봉남은 우리가 아는 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이미 뒤틀린 오징어 게임 스태프들 중에서도 더 눈에 띄는 존재지. 그런데 왜 그가 더 높은 순위가 아닌 걸까? 그건 간단해. 우리가 아는 한 그의 기록에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물론 그는 죄책감 없이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지만 우리가 알기로 아기들을 죽인 적은 없잖아. 맞지? 지난번에 우리는 1번 참가자 오일남을 이 중에서 가장 비열한 짓을 한 인물로 선정했지. 바로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것 때문이야. 그리고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믿어줘. 그 남자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돈을 걸 경주마처럼 약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다루며 상처를 줬어. 시즌 3에서 그의 영향력이 더 커지며 더 나쁜 인물임을 알게 돼. 가장 주목할 점은 오일남이 결승 전날 밤 인회에게 부당한 이점을 준 장본인이라는 거야. 이것이 그의 도덕적 타락의 시작이었고 결국 조금 덜 괴물 같은 프론트맨의 탄생으로 이어졌지. 오일남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뇌종양이 그의 행동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 그게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지지만 우리 상위 3명보다 많은 거야. 악의 동메달은 VIP들에게 돌아가. 이들은 전체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들이야. 이번 시즌 최악의 짓은 프론트맨을 설득해 아기를 게임에 참가시키게 한 거야. 이들이 참가자들을 오락거리나 이익만을 위한 장난감으로 보는 것만 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엔 222번 참가자 의가 태어난 아기를 두고 떼를 쓰면서 재밌을 거라며 그 아기도 참가자로 넣자고 동의했지. 그래,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정말로 행복한 군인 역할로 참가자 제거를 소원 이룬 듯 즐기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끼쳤어. 거기서 더 나아가 갓난아기까지 이런 죽음의 게임에 참가시키자고 주장하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다 엿먹어야 해. 그 자신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용기는 없었지만 인정되는 지난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어. 그의 최악의 짓은 영가 살해 시도였으니까 정대는 권력 있는 인물이야. 하지만 그는 이 대회 전체에서 가장 많거나 거의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이기도 해. 이 때문에 그는 더 많은 돈에 굶주려서 새로운 참가자를 살해하려고 해. 222번 즉 앞서 언급한 그 신생아 말이야. 왜냐하면 그 아기가 살아있으면 상금을 나눠야 하니까. 어떻게 돈을 나누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죽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 우리는 100번 참가자가 악랄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건 그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열했어. 하지만 이 쇼에서 본 것 중 가장 미친 듯한 악행과 함께 진정한 악의 금메달은 명기에게 돌아가. 이 사람은 이번 시즌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멋진 구원 스토리를 보여줄 것 같았어. 줄넘기 다리를 건널 때 그녀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선행부터 남규의 살인 행각을 도와주는 절박하면서도 악한 행동까지. 하지만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명기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자기 아기를 살해하려고 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야. 설령 그 점을 고려한다 해도 말이지. 명기는 사랑했던 여자를 잃고 남은 이성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 하지만 결국 명기, 기훈, 그리고 아기만 남았을 때 명기는 탈락자로서 희생하겠다는 기훈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가 다음 타워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 자기 아이를 죽이고 돈을 혼자 차지하려고 한 거야. 명기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탐욕스럽고 자기 핏줄에게 전혀 동정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멍청하기까지 했지. 기훈을 탈락하게 놔뒀으면 자기 돈과 아이 목까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탐욕스러운 놈이 되고 싶었다면 이 크립토 미친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그 정도 악행은 오징어 게임 역사상 최악의 죄로 남을 거야.